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려워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믿는 것이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실패를 갖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갖다가 얻어서 다음번에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스님들도 항상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하시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더샵 일산 LOE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있을 예정인데 최근에 오피스텔 또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불특정 다수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텔, 특히 아파트 25평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25평보다 5구 타입보다 오히려 더 잘 빠진 아파텔, 삼성 2편한 세상 시티 1, 2, 3차 포함해가지고 힐스테이트 삼성역과 원흥역 푸르지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사전 점검을 하는 더샵 일산 LOE가 6월 말부터 입주를 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텔은 애물단지다,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상권까지 잘 갖춰져 있는 더샵 일산 LOE, 혹시라도 신혼부부라든지 최근에 이제 마곡으로 오시는 분들까지도 좋은 내 집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더샵 포레나 어제 감사스마일이 비가 오는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스마일이 고향 더샵 포레나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 받지 말아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또 많이 관심이 또 적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 고향 더샵 포레나를 가서 보았을 때 생각보다 잘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뺐고, 힐스테이트 메데알레보다 5구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잘 빠졌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물론 힐스테이트 메데알레는 어제 제가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상대적으로 고향 더샵 포레나는 적은 인원이 지금 갔었고, 제가 점심 먹고 갔을 때는 진짜 기다리는 줄 없이 그냥 편하게 가서 내부 관람했고, 4.6 타입과 5구 타입을 관람을 했는데, 4.6 타입이 화장실 한 개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두 개였으면 경쟁이 상당히 셌을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4.6 타입이 제 개인적으로 또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또 일단 가격이 착하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만약에 감스님들 중에서 고향 더샵 포레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는 이제 신축을 갖다 꼭 입주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원주민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아니죠. 제가 일주일 전에도 힐스테이트 메데알레 관련해가지고 평당 분양가 4,500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방송에다가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지,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감사 스마일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제 방송에다 이야기 드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또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또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4,500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또 반응을 하신 분도 있고, 그걸 누가 분양받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힐스테이트 메데알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완판하는 데 이상 없고,
어저께 그 제가 74A 타입하고 그 다음에 59A 타입을 갖다가 은평구의 새로운 대장이 될 대두 1구역 힐스테이트 메달레 이렇게 내부 모습을 갖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또 더샵 포레나랑 또 더샵 포레나는 59하고 46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59 타입을 갖다 또 정확하게 59A 타입으로 똑같은 3베이로 지금 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보시고 이번 주말에 직접 모델하우스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조금 기다려서 예약제다 보니까 좀 기다려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양 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말에 방문하기는 좀 쉬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고양 더샵 포레나는 지금 삼성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더라고. 5분 단위로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스타필드 고양에다 주차하시고 관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5월 9일날 실거래가 리스트가 떴는데 고양 원흥동 1시트가 13층이 8억 7천, 그 다음에 삼성 2차 하이파크가 8억 6,500, 그 다음에 지축역 한림 프레브가 8억 1천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지금 이 금액보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갔는데 더 싼 금액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계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 분양가 때문에 평당 4,500이라는 게 은평구에서 진짜 한 2년, 1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GTX 연신내역, GTX A의 호재를 등에 업고 상당히 비싼 분양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판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일산 전체, 고양시 전체라든지 은평구의 전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분명한 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번 5월에 분양을 했다는 게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부동산에 약간의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벨트 덕양구라든지 뭐 고양시 어떤 아파트를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가격이 지난 2월이나 3월 뭐 지난달보다 4월보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관망세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팽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유념하시고, 수도권에서 적어도 3년은 전월세 가격이 불안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요소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의사결정을 6월 3일 대선 전에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이제 2주택으로 포지션을 갖다가 일단 본인이 실거주할 집 한 채, 그리고 이제 한 채는 예비로 내가 월세를 갖다 받는 개념이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이제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지금 매수를 갖다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의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고, 무주택자 분들은 청약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구축을 갖다 매수해야 될 건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토요일날은 조금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도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은 라이브 방송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하남교산 일반 공급에 어제 이제 5만 명이 몰렸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366대 1. 뭐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주 아무튼 최고 경쟁률이 이렇게 됐고, 사전청약 당첨자 84%가 본청약 접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의 A2 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 때 꼭 본인이 원하는 노열동, 노열층, 그 다음에 동호수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특히 또 이번에 이제 일반 공급에 청약하셨던 분들, 저에게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은 꼭 당첨되기를 감사 스마일 기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뭐 이 신문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드맥스 2015님의 창릉 시범단지와 교산 시범단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올댓고향에서 제가 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분의 글을 갖다 많이 인용을 했는데, 어제 이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전에 이제 부동산 카페가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였는데, 제가 리뉴얼해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로 제가 이제 조금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서북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내가 청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 서로 소통을 하고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가입하시고,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전은 감사 스마일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글도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고민도 좀 들어주는 그런 방안을 갖다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남부가 일자리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하남은 고양시처럼 전형적인 배도타운이고, 여하튼 그런 이유로 인근에 DMC라든지 마곡 같은 대형 업무지구가 없다. 강동구도 솔직히 지금 배도타운인데 고덕밸리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다. 물론 저도 교산의 3호선 역세권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릴 거니까 제 이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교산 A2블럭에 다소 부정적인 글을 쓰긴 했지만 인기는 많을 것이다. 동남권은 항상 아파트가 부족한 곳이고,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창릉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로 부러운 도시는 교산이 아니라 성남이다. 강남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넘치고 항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니까 경기도의 그 어떤 도시보다 축복받은 도시라는 생각이 지금 하남보다는 성남이라는 말씀 드렸고, 그런 성남 같은 도시를 제외하고 본다면 창릉 신도시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모집 공고가 뜬 메디알레 30평형 분양가가 14억이다. 이분이 지난 2월 2일날 창릉 신도시 분양을 받아라, 천마을 무조건 분양을 받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앞으로 두 정거장도 아니고 한 정거장, 연신내역 한 정거장이 지금 분양가가 10억이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창릉은 7억대다. 8억이 넘지 않았다. 그리고 뒤쪽으로 킨텍스가 지금 12억 13억이다. 이것만 놓고 봐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창릉역 교통 시점에 거의 반값에 분양된 시범단지 주변으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묻어두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정말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제가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감스님께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댓글 내용 중에서도 지금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위를 얘기하신 분들 의견도 잘 새겨보고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매드맥스님께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현 시점에 안전맞이는 교산 시범이 지금 무위다. 인접도시의 시세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인 만큼 강남에 영향을 받는 교산 시범이 앞으로도 더 시세가 높을 것이다. 집단 지성인 시장의 판단은 교산 시범이 우위이니까 앞으로도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교산 시범도 서하남로 확장이라든지 올림픽대로 등 도로 인프라 개선 계획도 있다. 또 대장 신도시의 부상으로 인해서 창릉의 수요를 뺏길 위험이 있다. 이 정도가 현 시점에서 창릉 시범이 교산 시범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뭐 교산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반론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이것도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반대 의견 또한 야무지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서북부 고양시라는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릉이 가진 실질적인 가치가 대비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창릉이라든지 삼성벨트, 더 나가서 일산 킨텍스 포함해가지고 고양시 전체의 이런 부동산 평가가 GTX-A 삼성역 무정차로만 가게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저 또한 인지도도 많이 없고 제가 이 고양시 부동산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너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들이 좀 솔직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고양시만 해서 한 게 아니라 경기 남부, 뭐 오산, 그 다음에 뭐 기흥, 용인,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광교, 김포 한강 신도시, 뭐 평내 호평,
이런 다양한 곳에서 제가 직접 임장도 가보고 투자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 있고, 특히 신분당선 개통하기 전에 광교의 모습과 개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또 완전 달라졌고, 더 나아가서 지금 GTX-A가 2단계가 지금 개통을 한 이 시점에서 아직 삼성역도 정차하지 않았고 찬익역도 아직 열리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이걸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GTX-B라든지 C라든지 D는 과연 언제 개통하게 될까요? 30년 안에 될까요? 저는 30년 안에 절대 안 된다는 데 제 손을 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GTX-A에 이렇게 빨리 조기 개통됐다는 것은 정말 이 서북부의 부동산의 가장 큰 혜택이고, 어떻게 보면 서북부의 부동산의 앞으로 가치가 이 GTX-A 하나 때문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GTX-A는 또 일자리를 또 싣고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마곡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또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아예 집코노미에서도 아예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서울역 주변에 지금 다 갈아엎기 때문에 집코노미 영상까지 보시게 되면 과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빠르면 3년 안에 지금 이게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일자리를 서울역 주변에 있는 그런 주거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마포라든지 성동, 더 나가서 동작구까지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풍선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양시 덕양구 은평구가 앞으로 이 서울역이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또 개발되면서 그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더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더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이었는데 본론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을 할 것이냐, 구축을 매수를 할 거냐, 이 생애 첫 내 집 마련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을 갖다가 제가 열고, 부동산 공부 포함해가지고 정보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인사이트, 그 다음에 서울 25개구를 다 나열했고요. 수도권에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왕이면 내가 내 집 마련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방에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서울 수도권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울로 만약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수도권, 인천광역시 이런 쪽으로 지금 몰릴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은 앞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겠지만 교통망도 계속적으로 확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애 첫 내 집 마련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잘 세우시려면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고, 투자를 갖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내 집을 한 번도 장만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왜 갑론을박이 이게 많은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것도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결론은,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신축, 신축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가 종잣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3년 계획, 5년 계획을 갖다 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청약을 갖다 하는데 가장 유리한 청약은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던 부부 중에서 자녀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아니고 지금은 신생아 특별 공급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별 공급을 계획해 보시고, 나는 10년, 20년 정도의 무주택 기간을 올해 가지고 올해 지금 영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통장 금액이 최소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갖다 좀 찾아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청약 점수 관리를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고금리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고, 생애 첫 주택을 준비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과 기존 주택 매수 사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 자신의 상황과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냉정히 분석한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청약은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은 청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부천 대장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이 남아 있는데, 여기를 갖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주택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1주택이 있는데 빌라라든지 조금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분들도 청약은 장기 관점에서 구축 매수, 여기 구축이 아니라 이제 신축 및 준신축, 이미 이제 5년 이내가 이제 신축이고 10년 이내가 준신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뭐 통틀어서 이제 뭐 지어진 아파트는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상황과 미래 입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고, 청약 대기 수요자는 3기新도시 등 또 앞으로 청약 예정인 주요 분양 일정이라든지 공급 물량, 지금 힐스테이트 매대할래도 뭐 일반 분양이 460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양 더샵 포레나도 이렇게 큰 대단지지만 여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5구 타입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매대할래는 또 비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약 당첨이 뭐 로또였고 상당히 이제 그런 집값의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은 것들을 일반 분양에서 좀 적게 분양가 좀 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신축 분양은 분양가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분양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하남, 뭐 남양주, 뭐 최근에 지금 다산 신도시가 상당히 지금 핫하거든요. 이런 데를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작년이나 올 초에 관심을 가졌으면 서울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시면 분명히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 또 나의 현재 자금력이라든지 또 무주택 유지 기간, 또 거주 계획, 또 나의 또 직주 근접이 어디가 가까운지, 또 생활 인프라라든지, 또 이왕이면 또 신도시가 더 좋잖아요. 이런 것들, 대출 가능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만의 타이밍을 꼭 잡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저는 대선 전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집값이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매도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매도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5월 10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좀 바쁩니다. 오늘 오전에 또 여기 더샵 일산 엘로이에 또 사전 점검 또 하러 또 일정이 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더샵 일산 엘로이 펜트하우스 또 영상을 또 담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항상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 불특정 다수 분들께 이제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제가 또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조언이라든지, 또 감사 스마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앞으로 정말 더 좋은, 더 훌륭하신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가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갈아타기라든지 또 서울 수도권에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감스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뭐 감사 스마일 TV 보고 이제 가입했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말, 이번 주 주말도 날씨는 좀 굳지만 그래도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 감사 스마일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